요약하면 우리가 애국운동하는 게 이게 두 가지를 위해서 하는 거죠. 안전과 번영. 예. 그러니까 이 안전과 번영을 위해서 밖에로부터의 위협도 있지만은 우리 내부로부터의 위협도 있다. 더 크죠. 그러니까 이제 뭐 여러 가지 우리가 그런 활동도 하고 그러는 건데 이제 역사를 보면은 밖으로부터의 위협보다도 국가가 와야 되고 국가가 쇠망하는 것은 내부로부터의 위협으로부터 위협을 극복하지 못하기 때문에 국가가 대략 쇠망해요. 외부보다는. 왜냐하면 외부로부터 위협은 외부로부터 충격이 오면 국가는 단결하게 돼 있거든요. 그러면 충분히 그것을 극복할 수 있는데 내부에서 이게 이제 와야 되면은 그 방법이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역사를 보면 로마 제국도 그랬고 말이지 전부 그리스도 그랬고 전부 내부로부터의 문제 이것을 극복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제 국가가 쇠망의 길로 갔는데 월남도 그랬고 최근에는 말이죠. 근데 요새 우리나라가 이게 그 지금 후자에게 위협에 직면하지 않았느냐 하는 우려들을 지금 여러분들이 각 분야에서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것은 그런 우려를 우리가 반드시 해야 되고 그것을 반드시 극복하지 않으면은 뭐 아무리 외부로부터 북한이 아니래도 이건 망하게 돼 있어요. 예. 그래서 이거 반드시 해야 된다. 오늘은 특히 이제 외부로부터의 위협이 뭐냐? 여러 가지 위협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가장 중요한 생사가 걸린 문제가 북한의 이제 핵 문제예요. 그래서 핵 문제만 내가 간단히 이제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의견들 이제 같이 나눌 수 있도록 그렇게 하면 좋겠어요. 통상 우리가 북한 핵 하게 되면은 북한 핵이 뭐가 우리한테 위협이 되느냐 그렇게 생각하는 국민들도 좀 있고 그 다음에 뭐 어떤 국민은 말이죠. 어떤 사람들은 북한이 핵 가지면은 통일되면 그 우리 거 되는데 뭐 그거 가지고 이렇게 따지느냐. 상당한 지식 수준에 있는 사람도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특히 소위 말하는 진보라고는 좌파에서는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그걸 대놓고 얘기를 못하니까 핵의 위협에 대해서 자꾸 간과하는 거죠. 속으로는 그거 다 나중에는 뭐 우리 통일되면 우리 거 될 텐데 왜 그거 가지고 떠드냐 이런 생각을 이제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핵 하게 되면 제가 지금서부터 뭐 1시간, 2시간 얘기해도 다 안 끝날 테니까 핵 문제, 핵 위협 중에도 아주 기본적인 거 한 가지만 제가 얘기하면 북한이 왜 핵을 그렇게 가지려고 그러느냐? 왜 그런 이제 많은 제재를 받고 경제적으로 그리고 대외적으로 어려움을 겪으면서도 그렇게 악착같이 핵을 가지려고 그러느냐? 그 이유는 여러 가지 국내에서도 얘기하고 또 북한 스스로도 얘기하고 북한이 주장하는 것은 이거죠. 미국의 위협으로부터 우리가 방어해야 되겠다. 미국이 적대 행위를 하니까 우리는 스스로 우리도 방어해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우리가 핵이 필요하다. 그 주장이에요. 간단히 얘기하면. 우리 국내에서는 일부 좌파들은 그렇게 생각해요. 그래서 미국이 더 이상 북한을 괴롭히지 말고 뭐 북한하고 평화협정해서 이제 더 이상 서로 공격하거나 그러지 않으면 되지 않느냐 뭐 이런 생각하는 사람도 있고 그런데 그건 일부고 우리 국내에서는 많은 국민들이 우리 보수단체들 시민단체 중에도 북한 체제를 유지하기 위해서 핵을 개발한다. 그래서 정권 유지 차원, 체제 유지 차원에서 개발한다.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 일부는 맞을지 몰라야만 몇 프로 정도. 그런데 북한 핵은 지금 얘기한 그런 것이 아니라 다른 데 의도가 있어요. 북한이 핵을 개발하는 것은 조카 통일을 위해서 개발합니다. 맞습니다. 네, 북한. 만일 여러 사람들이 생각하는 대로 북한이 자체 체제 유지를 위해서 체제 안위를 보장하기 위해서 대내적으로나 또 밖으로나 그래서 핵을 가지려고 노력한다. 그렇다면은 북한은 더 이상 핵을 개발할 필요가 없어요. 현재 북한이 이미 개발한 핵 그리고 미사일로 이미 그것이 다 충족돼요. 북한이 가지고 있는 미사일, 그러니까 스카드 BC 클래스가 지금 한 2개월간 이미 실전 배치돼 있고 노동 클래스의 뭐 미사일도 다 이미 실전 배치돼 있어요. 근데 핵을 얘기할 때는 반드시 미사일이 같이 따라가요. 그것은 같이 가게 돼 있어요. 왜냐하면 핵은 그 핵폭탄의 위력이 온체 강하기 때문에 뭐 지가 안고 터뜨릴 수도 없고 술탄처럼 던져서 터뜨릴 수도 없고 그리고 대포로 쏴서 터뜨릴 수도 없고 그래요. 그 고리가 짧으면 다 자기도만 같이 망하니까 그래서 핵은 반드시 운반 수단이 있어야 돼요. 그게 미사일이에요. 그래서 운반 수단하고 같이 가야 돼. 핵. 그래서 북한은 핵을 개발하고 미사일도 쏘고 그래서 그렇게 쏘는 거예요. 근데 북한이 이제 미사일도 스카드 계열 이미 다 실전 배치돼 있고 노동 계열도 다 실전 배치돼 있기 때문에 스카드 계열만 해도 제주도까지 다 석권합니다. 예. 그러면 뭐 더 이상 개발할 필요 없어요. 다 돼 있으니까. 그것도 숫자적으로 뭐 추측건데 나 500기 정도 뭐 지금 가능하다 그러고 노동이면은 일본까지 다 커버해요. 예. 그러니까 더 이상 뭐 이제 실전 배치 여부가 아직도 이제 확인됐느냐 안 됐느냐 여러 가지 소리 있지만은 그 위에 이제 노동 위에 이제 뭐 소위 말하는 중거리 유도탄 그것은 광암까지 다 가다되고 그래서 구태여 12,000km 미 본토까지 날아가는 미사일을 개발할 필요가 없어요. 그거로서 충분히 이제 가능하니까. 근데 왜 12,000짜리를 개발하느냐? 미국이 이번에 놀랐잖아요. 그 전까지는 니들이 해봤댔자 뭐 그거 하겠느냐 그러는데 이번에 이제 광명성호라고 이제 쏜 그 미사일은 그게 이제 ICBM인데 대륙간 탄도 유도탄. 그게 상당한 진전이 된 거로 지금 판명이 나 있어요. 그러니까 미국이 이젠 이게 위협이 우리한테도 직접 이제 다가오고 있다 이렇게 느껴가지고 미국도 이제 적극적으로 나오고 있는데 그럼 저 북한은 바보가 아니기 때문에 그 하면은 많은 제재가 국제사회로부터 미국으로부터 올 거 다 알죠. 다 알면서 하는 거거든요. 왜 그 짓을 하느냐? 조카 통일을 위해서 하는 겁니다. 북한이 이제 ICBM을 완성해서 실전 배치 딱 되는 날이면은 굉장히 조카 통일의 위험성이 아주 높아집니다. 왜냐 하게 되면은 이 핵이라는 것은 이제 일반 재래식 무기는 군사 동맹 간에 누가 너희 나라를 치면은 우리가 같이 침략당과 똑같이 생각해서 같이 싸워주겠다. 그거는 지금까지 동맹 간에 가능했어요. 근데 너희가 핵을 맞으면은 우리도 핵으로 같이 도와주겠다 하는 것은 이때까지 동맹 간에도 증명된 바가 없어요. 유럽의 이제 그 나토 국가들은
그건 불가능하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핵인 경우에는. 그래서 2차 대전 이후에 미국에 대항해서 소련이 이제 그 당시 소련이죠. 핵을 개발했고. 그러니까 소련이 개발하니까 나토 국가들이 소련의 핵으로부터 위협을 받으니까 그러면 우리도 핵을 가져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개발을 시작하니까 미국에서 말렸어요. 그러면은 핵이 확산되니까 그러면 어떤 의미에서는 인류가 공멸할 수도 있는 그런 위험성이 되니까 미국의 세계 전략은 핵 확산을 금지하는 거예요. 그래서 NPT라고 핵 확산 금지 조약을 만들고 그래서 핵은 미국, 소련 정도 가지고 있는 거로 족하다. 더 이상 만들지 말라. 이런 정책이었는데 그 당시 핵을 만들 수 있는 능력을 가진 나라는 어느 나라냐? 영국, 불란서, 독일, 이태리 정도. 스페인은 지금은 가능했는데 스페인은 그 당시 내전 상태가 내전에서 끝난 지 얼마 안 돼 가지고 그런 겨를이 없었어요. 그래서 스페인까지 하면 막 이제 이게 이제 선진국 중에 강대국인데 인구가 이제 8천만, 7, 8천만 되고 말이지. 그런 강대국인데 그 중에 스페인은 그렇다 치고 독일하고 이태리는 패전국 아닙니까? 2차 대전 중에. 그러니까 패전국으로서 죄가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패전국이 다시 뭐 군사 핵을 만들겠다고 말이 안 되니까 스스로 우리는 핵을 포기하겠다, 안 만들겠다 그래서 공표를 했어요. 그 패전국은. 일본도 그래서 아직까지 핵을 못 만들고 있지만은. 근데 영국하고 불란서를 만들었어요. 왜 만들었느냐? 여러 가지 구라파의 이제 유럽의 전략가들이 검토해 본 결과 소련이 핵으로 위협하면은 핵을 예를 들어서 브루셀에 혹은 암스테르담에 쏜다 하게 되면은 미국이 핵으로 소련을 응징할 수 있느냐? 응징할 수 있어야지 억지력이 되니까 못 쏘니까. 그러면 미국이 쏘면은 소련이 가만히 있겠어요? 그럼 소련도 쏘지는데 소련은 능력이 뉴욕까지 쏠 수 있는 능력이 있거든요. 물론 미국도 모스크바를 쏠 수 있는 능력이 있지만. 그러니까 결론은 뭐냐? 미국은 뉴욕이 핵폭탄을 맞을 각오를 하면서 핵으로는 도와줄 수가 없다. 재래식 무기는 할 수가 있지만 그게 결론이에요. 그래서 이거 자체적으로 이건 우리가 다른 건 몰라도 이런 결정적인 국가 사활에 걸린 무기는 우리 스스로 가져야 된다. 동맹이고 그런 결론에 도달해서 영국, 불란서가 다 핵을 개발해서 가졌습니다. 왜 그러면 핵을 가지면은 핵을 억제할 수 있느냐? 아직까지 앞으로 뭐 10년, 20년, 100년 후에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지금까지 나온 무기 체계로는 핵을 억제할 수 있는 핵을 가진 나라가 핵을 쓸 수 없도록 억제하는 걸 이제 디터런스라고 그러는데 억제할 수 있는 무기는 뭐냐? 그건 핵밖에 없다 이렇게 돼 있어요. 다른 무기는 안 돼. 그러니까 상대방이 핵을 가졌다. 그러면 그 핵을 나한테 쏘지 못하게 할 방법은 스스로 핵 가지는 방법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미국이 핵을 가지니까 그 당시 소련이 핵을 가졌고 소련이 핵을 가지니까 나토 국가 중에서 아까 지금 얘기한 대로 불란서하고 영국이 가졌고 그리고 그 다음에 중국이 가졌어요. 중국은 그 당시 모택정이 있을 때 영국하고 한번 대결한 적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2차 대전 전에 홍콩은 영국의 조차지였잖아요. 그래서 영국 그 통제가 있었어요. 근데 이제 그 시간이 지나가지고 그때 99년인가 이제 그래가지고 시간이 지나가지고 지금 돌려줬죠. 그래서 막 이제
지금 중국으로 넘어갔는데 그 전에 모택동이가 그걸 회수하려고 그랬어요. 그 회수는 간단하죠. 그 중국이 지상군은 굉장히 많잖아요. 홍콩을 점령하면 돼요. 영국이 방법이 없어요. 영국이 이 국제법이 어긋나는 거죠. 그런 불법 행위를 하면은 우리는 최후의 무기를 수단을 쓸 수밖에 없다. 그리고 중국에 얘기했어요. 모택동한테. 그 얘기는 뭐냐면 핵수겠다는 거거든요. 예. 그러니까 일설에 의하면 모택동이 이제 스탈린한테 쫓아가가지고 핵 도와달라. 스탈린도 핵 문제는 도와줄 수가 없다. 다른 건 몰라도. 그래서 포기하고 그때 홍콩 접수하는 걸 포기했죠. 우리가 핵은 우리가 가져야 되겠구나. 중국이 그렇게 판단해서 중국이 핵을 이제 개발했어요. 근데 중국하고 인도는 이 교론지간이에요. 그래서 전쟁까지 했어요. 국경에서 그 국경 문제로. 그게 중국이 핵을 가지니까 인도가 가만히 있을 수 없잖아요. 중국을 상대하기 위해서는 자기도 핵을 가져야 되니까 그걸 억제하기 위해서. 그래서 인도가 개발했어요. 그래서 인도가 핵을 가지니까 인도하고 파키스탄도 이게 교론지간이거든요. 이제 맨날 국경에서 전투하고 말이야. 그런 지간이 있어요. 근데 인도가 핵을 가지니까 파키스탄이 가만히 있을 수 없잖아요. 파키스탄이 이제 핵을 가지. 그래서 핵 확산이 그렇게 됐는데, 그러니까 세계에서 상대국이, 그러니까 적대적인 상대국이 핵을 가졌는데, 그거 핵을 같이 가져서 억제하지 않고 있는 나라는 처음으로 한국이 그렇습니다. 처음. 그러니까 국민들이 우리도 이제 핵을 가질 때가 됐다. 그런 얘기를 당연히 나와야 되는 거죠. 근데 이제 그래서 이제 핵이 점점 확산됐는데 지금까지는 미국이 핵우산을 제공해 준다. 그게 이제 북한이 핵으로 하면 그거 아닙니까? 근데 아까 얘기한 대로 유럽에서는 다른 건 모르지만은 핵은 안 된다. 그건 핵은 아무리 동맹국이라도 이건 핵은 할 수가 없을 것이다. 그래서 자체 개발했잖아요. 영국 불란서. 근데 그러면 동맹이 어떤 동맹이냐? 나토는 미국도 이제 네이토의 한 국가죠. 나토 조약은 어떻게 되냐게 되면 자동 개입이에요. 그러니까 나토 국가 중에 한 나라가 공격을 받으면은 회원국은 자기 나라가 공격받은 것처럼 자동 전쟁에 개입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미국도 자동 개입하게 돼 있고 영국도 자동 개입하게 돼 있고 만일 불란서가 공격을 받으면 그렇게 돼 있어요. 근데도 핵만은 이건 할 수가 없다. 핵은 아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핵은 자체 개발한 거고. 근데 한국은 어떻게 돼 있느냐? 한국은 한미동맹은 한국이 공격을 받는다. 그럼 미국이 우리나라가 공격받은 것처럼 같이 이제 한미동맹에 의해서 같이 전쟁에 투입한다. 조건부에 자동이 아니라, 그러니까 나토보다 한 단계 낮은 동맹이에요. 어떤 조건부냐? 헌법 절차를 따른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 헌법 절차라는 건 뭐냐? 국회의 동의를 받게 돼 있어요. 미국 국회. 미국 국회라는 건 뭐냐? 국회 동의 받는 데에서는 미 국민의 동의를 받는 데거든요. 받는다는 의미거든요. 그러니까 미 국민의 동의를 받는다는 것은 미 국민이 동의를 해줘야 되는데 미 국민이 우리가 핵폭탄을 맞을 각오를 하고 한국을 도와주자. 그거 동의하겠느냐? 핵을 맞을 각오가 없으면은 한국을 도와주자. 그건 가능하겠죠. 근데 우리도 핵을 뉴욕에 아니면 워싱턴에 맞을 각오를 하고 한국을 도와주자. 그거 하겠느냐? 미국 국민들이. 그거는 불가능할 것이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뭐 저 멀리 떨어지는 한반도에서 지네들끼리 싸마든 말든 말이야. 우리가 왜 거기에 개입해서 우리가 핵폭탄을 맞을 그런 각오를 해야 되느냐. 미 국민들은 당연히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그렇지 않아도 과거 수년간 말이죠. 뭐 성적이 태우고 뭐 지금 저 뭐야 주한미군 물러가라고 그래 그거 다 CNN을 통해서 미국 국민한테 다 해서 미국 국민 자체가 과연 한국은 자기 자식과 같이 말이죠. 자기 형제가 같이 우리도 한국이 핵폭탄을 맞으면 우리도 맞겠다 그런 생각을 할 수 있느냐. 우리가 그렇게 행동했느냐. 그건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미국은 핵을 안 맞고 도와줄 수 있다 하게 되면은 지금까지 가능했죠. 휴전 이후에. 근데 미국 때 핵을 맞을 각오로 도와준다 하게 되면 문제가 달라진다. 그래서 북한이 ICBM을 악착같이 개발하는 겁니다. 그래서 미국을 때릴 수 있는 능력을 가지려고. 그러면은 미국이 안 도와주면은 북한하고 이제 한국하고 둘이 대결하면은 한국이 취할 수 있는 방법은 뭐냐? 북한이 굴종하든가 고려 연방제로 야 우리 통일하자 뭐 해주든가 아니면은 항복하든가. 우리 국민이 그러면 핵폭탄을 맞고도 전쟁을 하게 되겠다. 그러니까 핵 가진 나라하고 핵 비핵 국가하고는 전쟁에 게임이 안 되니까 전쟁 자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럼 자동적으로 북한이 원하는 대로 자기 목적을 달성할 수 있어요. 그거를 위해서 지금까지 몇십 년 동안을 했는데 결국은 그게 현실화되고 있어요 요새. 그러니까 ICBM도 이제 곧 완성 단계에 있고 핵은 수소폭탄까지 실험할 수 있는 지금 수소폭탄 완성된 수소폭탄은 아니지만은 그 프로토늄이라든가 아니면은 이 뭡니까 저 애토믹 그게 아니라 이 하이드로 수소폭탄 그 재질을 이제 실험했다는 거 대략 그렇게 평가되거든요. 그게 이제 발전한 수소폭탄이 된다고요. 그러니까 미국 정도 가려면은 이제 수소폭탄 정도 돼야 되겠죠. 그래서 그게 이제 지금 눈앞에 현실화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박근혜 대통령이 이게 특단의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이제 더 이상 가다가는 이게 그 조과통일밖에 될 수가 없다. 이렇게 생각하셨겠죠. 우리나라가 이제 거기까지 왔습니다. 그럼 그동안 뭐 했느냐? 그건 제가 여기서 더 이상 얘기 안 해도 뭐 우리가 잘 아는 거 아니에요. 벌써 김영삼 대통령 있을 때 그 폭격에서 클린턴이 이제 폭격에서 없애버리자 할 때 이거 전쟁 난다 그래가지고 죽기 아니면 살기로 김영삼 대통령이 막아가지고 놓쳤잖아요. 그리고 그 후에는 돈이 없어서 그러는데 김대중 대통령 있을 때 토탈 뭐 한 4억 몇천 불, 4억 한 5천만 불 갖다 맞춰가지고 그 가지고 핵 개발했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제 중국하고 이제 너희 중국이 좀 막아달라. 중국이 가장 그래도 막을 수 있는 나라니까. 그리고 학자들 간에 이제 뭐 이렇게 서로 세미나도 하고 의견 교환하면은 제가 그 직접 듣지 못했지만 그 참여한 학자들 얘기는 막 그 중국 왜 못 막느냐 말이지. 좀 막아달라 말이지. 한반도 비핵화 너희들 원하면서 왜 안 하느냐 그러면은 그렇게 토론하면은 거기서 젊은 학자들 좀 성질이 급한 학자들은 말이죠. 벌떡 일어나서 말이지 항의한대요. 너희가 핵 개발하도록 다 돈 갖다 주고 너희가 핵 개발하게 만들고 우리 보고 왜 자꾸 그러냐 말이야. 그렇게 항의한대요. 할 말이 없대요. 그래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우리가. 그러니까 이건 과거에 우리가 앞으로의 문제가 아니라 이제 현실 문제예요. 예. 그래서 이걸 극복 못하면은 조카 통일되기가 대단히 가능성이 높아지게 돼 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국력이 뭐 40배 뭐 어쩌고 저쩌고 했는데 그거 뭐 봐주자 말이지. 뭐 형님이 말이야 그거 하나 이러고 있었잖아요.
근데 무슨 놈의 40배는 무슨 지금 그거 다 헛소리가 된 거예요. 헛소리. 예. 그래서 그렇게 됐다. 그게 현실적인 문제다. 근데 그럼 우리도 핵을 가져야 된다. 좀 당연히 이제 우리 스스로도 억지력을 가져야 되니까 핵을 가져야 되는데 대략 지금 일부 이제 평가로는 우리가 핵을 가진 데는 결심만 하면은 한 2, 3년 내에 북한을 따라잡을 수 있고 그 다음에 더 나아가서 그 다음서부터 북한을 앞질릴 수가 있다. 이렇게 그래서 우리 스스로 억지력을 가지고 지금부터 내 개인적인 의견인데 우리 이제 국가 목표가 한반도 비핵화, 한국 한반도에 핵이 있어서는 안 된다. 그러면은 이게 서로 위험하다. 그러니까 핵을 있으면 안 된다. 이제 그런 우리 국가 목표를 세웠는데 그런 국가 목표를 세우고 실제 그걸 달성하기 위해서 행동은 아무것도 안 한 거죠. 예, 그러니까 오늘 이 지경이 된 거죠. 근데 저는 지금이라도 우리가 핵을 이제 할 수 없다. 우리도 핵을 가져야 되겠다. 그리고 선포해야 된다고 봅니다. 선포. 그러면 어떤 효과가 나느냐? 한국이라는 나라는 기술 수준이라든가 경제 수준으로 한국이 결심하면은 빠르게는 1년, 조금 더 많이 여유 있게 하면 2년 내에 다 핵무장을 할 수 있다고 보는 거거든요. 지금. 그러니까 세계가 다 그렇게 평가하고 있으니까 그 선포만 해서 결심했다 하게 되면은 일본이 가만히 있을 수가 없습니다. 일본도 지금 아베 정권 들어와가지고 보통국가로 돌아가겠다 하면서 헌법도 개정하려고 그러는데 자 북한이 가지고 있어서 북한으로부터 핵 위협받는 것도 이제 미국의 핵 우산해가지고 그러고 있는데 한국까지 개발한다, 핵을 가진다 하게 되면은 일본이 더 이상 가만히 있을 수가 없으니까 일본이라는 나라는 지금 이제 논리에 의하면은 6개월이면은 바로 핵무장이 가능한데 그것도 중국의 보분가는 그런 압도적인 핵무장을 할 수 있는 나라로 그렇게 보이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그런 플루토늄이라든가 그런 것이 이미 다 확보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일본이 핵 개발한다, 핵무장한다. 그러면은 중국의 침공에 대비해서 그 억지력을 가지기 위해서 대만이 그 전서부터 핵을 개발하려고 추진을 했습니다. 상당 수준의 대만이 와 있어야 해, 대만도. 근데 왜 대만이 핵을 더 이상 개발 못했냐? 미국이 눌러서 못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대만도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대만이 이제 더 핵 개발한다. 그러면 중국이 한국이 개발하는 건 문제지만은 동북아시아에서 지금 패권을 좀 누리려고 이제 전략을 세웠는데 일본이 핵무장을 해. 그 자기 코앞에 중국 자기 땅이라고는 대만의 핵무장에 그것은 중국 안보에 아주 결정적인 그 위협이 되는 거죠. 영향을 미치는 거기 때문에 그거는 중국이 수용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방법이 뭐냐? 한국이 개발해서 핵 도미노 현상이 일어나지 않게끔 해야 되거든요. 지금서부터 우리는 중국한테 야 북한 좀 핵 개발 못하도록 폐기하도록 좀 해달라고 사정할 게 아니라 우리가 갑이 되는 거예요. 중국이 야 북한 그 핵 개발 폐기하도록 할 테니까 너 핵 개발 좀 하지 마라. 우리 갑으로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우리는 실제 핵 개발해서 핵무장을까지 가지 않고 북한 핵을 폐기할 수 있는 지금 유일한 방법이 그겁니다. 나머지는 어떤 수단을 쓰더라도 북한의 핵을 폐기할 수가 없어요. 단 나머지 한 방법은 북한 정권이 와에 대해서 괴멸돼 버리게 되면 그 문제가 달리죠. 예. 그래서 지금 일설에서는
북한 정권을 없애버리자. 핵은 뭐 절대 북한이 포기 안 할 테니까 그것도 한 방법이다. 이렇게 돼 있는 겁니다.